동신대학교 지식재산 교육의 IP 캠퍼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특허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인 발명에 대해 부여된 독점권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의 정의입니다. 오늘 배워볼 주제인 특허와 실용신안은 산업재산권이라는 큰 틀 안에 속한 제도인데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여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바로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특허란 무엇일까요?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편하게 전화를 사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이 특허에 대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실용신안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말합니다. 특허가 전화를 처음 발명한 것이라면 실용신안은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을 실용신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통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해해 볼까요?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술의 원천, 핵심 기술을 말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의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이 특허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명주기가 짧은 주변 계량 기술을 나타내는 실용신안은 자동차에서의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절 장치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이처럼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산업재산권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는 특허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의 기본원칙 첫 번째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누구에게 특허권 및 실용신안을 부여해 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에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하는 기준이며 선발명주의는 이름 그대로 먼저 발명한 자에게 부여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시기적 기준으로 나누어 보자면 다른 일자에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일자에 출원한 경우 협의를 통해 출원해야 하는데요.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특허를 출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특허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의 서류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달주의는 특허청과 당사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발신주의를 따릅니다. 즉,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이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발신주의를 따르지 않고 그 서류가 특허청에 실제로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본 원칙이 이해되셨다면
다음은 특허 결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기술적 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새로운 발명인가? 4.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6. 명세서의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 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이러한 7가지 요건 모두 충족했다면 특허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 7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특허 결정 요건을 정리해보자면,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선행 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빠른 특허 등록을 위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위 3가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 제32조에 따르면 집회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41조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허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특허제도의 목적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특허법 제1조에 따라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효력입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다른 재산권과 다르게 일정 기간 내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특허 출원일 이후 20년까지인데요. 이러한 특허 존속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특허권자에게 영구적으로 발명을 독점한 경우 특허권자를 제외한 타인은 영구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존속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허 제도와 실용신안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 부분입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특허의 보호 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다음 등록 요건에서는 실용신안과 특허 모두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에 의해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방법에서 실용신안은 실용신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 거절 결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특허는 특허 결정 또는 특허 거절 결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행사 부분입니다. 권리 존속기간은 앞서 배웠듯이 실용신안은 10년, 특허는 20년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 후 방식 심사에서는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 기재, 수수료 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보정 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절차인 출원 공개는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모든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보에 공개됩니다. 세 번째, 심사 청구 단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심사 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됩니다. 네 번째, 실체검사 단계입니다. 실체검사단에서 심사 착수는 심사 청구 접수 순서대로 하며
특허법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하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5번째, 의견 제출 통지에서 심사관은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 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6번째, 의견서 보정서에서의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서 제출 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심사 단계에서는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를 반영하여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8번째, 특허 결정입니다.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9번째, 거절 결정의 경우 심사관은 의견서 및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의견 제출 통지서에서 지적된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번째, 단계 보정 재심사 청구에서의 출원인은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심사 단계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에 했던 거절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통상의 출원 심사와 같이 보정서를 반영하여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특허와 실용신안 퀴즈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존속기간은 모두 20년이다.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이며 특허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입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의 서류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 출원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도달 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국제 출원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발신 주의를 따르지 않고 그 서류가 특허청에 실제로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도박에 필요한 기구나 집회위조기 같은 공공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품이라도 특허 요건을 전부 부합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32조에 따르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박에 필요한 기구나 집회위조기의 경우 공공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내용이 끝났는데요.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계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권리화해 놓았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IP 캠퍼스 특허와 실용신안이었습니다.